아니 그럼 아이 이름으로 지금 당장 가서 연금저축 계좌를 만들고 그쵸. 너 돈 생기면 여기다가 넣어. 그쵸. 하고 여기서 한번 주식형 ETF도 해봐. 그쵸. 그 아이가 크면 그런 거고 아이가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이 해주시고 내가 해주고. 애가 한 초등학생 정도 가서 애가 이제 뭐 주식 주문도 같이 할 수 있다. 응. 그러면 너무 좋죠. 그때 같이 주식 주문 넣어서 ETF 같은 거 살 수 있으니까.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은행 말고 증권사에서 예. 가입해라.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투자를 할 때도요. 이런저런 다양한 지식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알아두면 언젠가는 쓸데 있는 투자 잡학사전 알쓸투잡.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권 전무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까치까치 설날이 예. 오늘입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세요. 또 이렇게 저희가 예. 설날에 함께하게 되어서 예. 너무나도 기쁩니다. 우리 이상권 전무님. 예, 자녀도 계시고요. 그렇죠. 그렇죠. 세뱃돈 관리 이런 거, 그러니까 본인이 투자 교육에서 지금 거의 20년 이상 몸을 담아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우리 이상권 전무의 자녀는 어떻게 관리를 하나? 그 미국 수학자들 사이에 굉장히 재미난 그 유머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네, 그 수학자들 사이에 자기 자식 수학 교육은 절대 시키면 안 된다 본인이 예, 세계적인 수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왜죠? 힘든 거죠, 자기 아들은, 자기 자식들은. 근데 저희 아이는 그 일단 어려서부터 좀 애 명의의 통장도 적금 통장도 만들어주고 네. 그다음에 이제 좀 일부 자금을 증여해서 그 운용도 하고 그다음에 또 따로 또 통장을 또 만들어서 해외 주식 같은 것들도 이제 아이가 관심 가지면 몇 개 사줬는데 처음에는 했긴 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게임의 세계에 한번 입문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게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어린이 경제 교육 이런 걸 예. 많이 하시지만 역시 또 본인의 자녀가 힘듭니다. 이게 예. 그렇대요, 진짜. 하고 특히 예, 더 전문가일수록 예, 맞습니다. 아버지가 답답하거든요. 막 예. 이거 좀 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이 급한 마음을 이게 어떻게 참고 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결이 다르지만요. 이종범 선수 대단하잖아요. 뭐 진짜 엄청난 선수잖아요. 그의 그거는 아들 뭐, 이정우 선수는 또 더 대단하니까 이 부자는 정말 대단하다. 그건 제 생각에 뭐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전생에 네. 선업을 네. 좋은 일을 조상분들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양대에 걸쳐서 네. 이렇게 인류 그다음에 이정우 선수 같은 경우는 거의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타자잖아요. 이종범 선수도 천재죠. 이정범 선수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정우 선수가 훨씬 더 천재성이 있죠. 있다. 왜냐하면 이정범 선수는 일본에 가서 거기서 이제 좀 약간 절반의 성공밖에 못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유가 있었어요. 예. 그 뭐죠? 데드볼. 그쵸. 그 맞고. 근데 그것도 이겨내야 되죠. 이를테면 예, 스즈키 이치로 같은 경우에는 예. 그 미국에 가서 시애틀 마리너스 가서 처음에 항상 이제 뭐 일본에선 최고였지만 거기 넘어가는 순간은 신인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기존의 선수들이 한번 배짱을 서로 테스트하거든요. 몸쪽 공을 계속 던져야 되는데 스즈키 이치로 같은 경우도 맞았죠. 근데 이치로는 맞은 다음에 뭘 했냐면 도루를 해버렸죠. 예. 그러니까 어차피 쟤를 맞춰서 내보내봤자 2루타 맞는 거와 똑같으니까 그 다음부터 승부해서 이겨내서 사실 스즈키 이치로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리그에서도 탑 클래스 선수가 된 거고요. 네. 이정범 선수가 좀 안타깝게도 그 뛰어난 재능이 견제를 있었지만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쵸, 근데 솔직히 그쵸. 그걸 일본에서. 이겨내야만 이제 되는 건데 제 생각에는 이정우 선수는 이겨낼 것 같아요. 예, 그때 맞아요. 골절을 받아서 아예 팔꿈치 예, 그렇죠. 를 골절이 돼서 그쵸. 사용을 못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운동 선수들이 제일 고통스러운 게 부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안타깝지만 그래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정범 선수보다는 아버지 이정범 선수보다 이정우 선수를 훨씬 더 좀 높게 평가합니다. 저희가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네. 지금 전문가 아버지 밑에 있는 자녀는 그 전문가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근데 지금 스포츠 분야는 좀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수학 선생님 아들 딸들이 수학을 잘하는 경우가 네. 있지만 드물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미국의 수학자들 사이에서 농담처럼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 미국 수학계면은 수학에서 사실은 세계 최고의
국가에서 수학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있는 사람들도 자기 자식 수학경만큼은 자기 가르쳐서 안 된다란 말을 그냥 농담처럼 한답니다 서로. 그래서 우리 이상원 전무의 아들 세뱃돈 관리는 좀 힘들지만 예.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아주 명쾌한 해답을 내릴 수가 있어서요. 예. 오늘의 주제가 이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 자녀 명의로 예. 연금 저축 계좌를 만들어라. 예. 와. 이건 제가 전에 한번 잠깐 그 자녀에게 증여하는 문제를 네. 증여 문제와 투자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 속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연금저축계좌를 특화시켜서 연금저축계좌로 아이의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주는 게 왜 좋은지 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 아니 우리 저 꼬마 아기 이름으로 연금저축 계좌를 지금부터 만들 수 있어? 예. 라고 하시겠지만은요. 여러분 예. 긴장하십시오. 이미 많은 젊은 엄마 아빠분들은 속속 하시고 계세요. 네. 제가 이 방송 준비하려고 인터넷을 검색을 많이 해봤는데 요즘은 정부에서 아이들이 많이 안 나니까 출산율 높이기 위해서 그 수당들을 좀 많이 줘요. 네. 그 아동 수당 옛날 아동 수당이었는데 옛날에 이게 양육수당이었죠. 예, 지금은 예, 이름이 예, 바뀌어가지고 예. 올해부터는 부모 급여라고 그러거든요. 부모 급여라고 그러는데 부모고요. 네. 아이가 0세에서 11개월이면 70만 원을 주고 12개월에서 23개월이면 35만 원을 주고 또 아동 수당은 또 10만 원이 또 있어요. 네. 여기에다가 다둥이 자녀가 옛날에는 3명 기준이었는데 이제는 2명 기준이거든요. 또 지자체마다 다둥이 자녀한테 또 지원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돈을 약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 돈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주시는데 많지는 않지만 그중에 일부 분들은 연금저축계좌를 이용해서 신생아 때부터 네. 그 계좌를 만들어 주는 분들이 계세요. 아예 그 돈들 다 이 연금저축 계좌의 명의로 넣으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유가 있다면. 그렇죠. 넣을 수가 있죠. 또 세뱃돈 지금 오는 세뱃돈도 거 바로 넣고. 그렇죠. 예. 같이 넣고. 예. 그래서 연금저축 계좌를 만들어주는 분들이 많다. 근데 여기서부터 좀 많이 좀 퀘스천 마크가 찍히는 게 이거 예. 이렇게 막 만들어도 됩니까? 막 만들어도 됩니다. 이게 지금 연금저축 계좌는 많은 한 살, 분들이 두 살인데? 연금저축 계좌니까 이거 연금저축 계좌는 노후 준비를 위해서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어차피 나이 좀 적당한데 사회생활 시작해서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 연금저축 계좌는 나이나 소득에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비슷한 절세 계좌 상품들이 있잖아요. 제가 IRP, IRP. 뭐 개인 퇴직 계좌 네. 같은 경우, 그다음 ISA 개인 네. 종합자산관리 계좌 이런 네. 것들은 소득이 있어야만 가입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연금저축 계좌는 소득이 없어도 되고 나이도 불문입니다. 그 누구나가 다 쉽게 생각하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가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럼 우리 꼬마다 지금 예. 초등학교 6학년 뭐 아니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갓 태어났다. 고2 예. 예. 갓 태어났다. 가입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간단한 게 가입하실 때는 기본 증명서, 네. 가족관계 증명서, 요거는 자녀를 기준으로 해야 돼. 이거는 딱 여러분들 출력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네. 인터넷에서 예. 자녀 기준으로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그다음에 도장, 예. 그다음 부모 중 방문하는 분의 신분증만 있으면 누구나가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은 ETF 상장지수 펀드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연금저축계좌에는 은행에서도 만들 수 있고 증권사에서도 만들 수 있는데 나는 ETF 같은 거 사주고 싶다.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네. S&P 500 ETF를 우리 애가 30년 40년 장기 투자하게 해주고 싶다. 네. 이런 분들 증권사로 가셔서 증권사로 만드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혜택이 있을까요? 굳이? 왜냐하면 이제 뭐 보험도 있고 뭐 있잖아요. 예. 예, 굳이 이렇게 이 연금저축 계좌를 이용해야 되는 거. 제가 이 자녀명의 연금저축 계좌를 만들어 줄 때 좋은 점을 제가 3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예. 첫 번째, 55세 이후에 연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강제저축 효과가 있어요. 네. 그렇죠? 두 번째로는 그 발생한 소득이 수익이 발생하면 그때 내는 게 아니라 나중에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때이기 때문에 당연히 과세 이연이 되고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가 있어요. 세금 떼는 게 없죠. 그렇죠. 나중에 한참 후의 일이니까.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해외 투자에 좋죠. 우리가 만약에 S&P 500 ETF 같은 거 사서 내가 일반 계좌로 사면 수익이 나면 15.4%의 배당 소득세를 내야 돼요. 네. 그렇지만 연금저축 계좌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득이 과세가 이연되고 나중에 55세 이후에 3.3이나 5.5% 연금소득세만 내면 되거든요. 그 네. 세금도 훨씬 더 유리하죠. 장기 투자하고 과세 네. 이연도 받을 수 있고. 예. 예. 이런 장점이 있죠.
네. 그렇네. 해외 투자할 때가 특히 더 좋네요. 그렇죠. 사실은 인덱스 투자는 제가 늘 방송에 말씀드리지만 인덱스 투자하기 가장 좋은 나라는 사실 미국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최근에 뭐 박스펀드 되게 많고 그다음에 아직도 그 주주 우선보다는 대주주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의사결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네. 이런 경험을 다 겪은 자본시장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엄청난 소송을 걸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주 이익들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제일 갖춰져 있는 나라가 아직까지는 미국이니까 네. 미국을 대표하는 S&P 500 ETF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장기 투자하기에 가장 좀 편한 수단 중에 하나인 거죠. 하고 우리가 원래대로 했으면은 그 배당 소세를 내야 되지만 요거는 그렇죠. 55세까지 끌고 계속 가면 예, 과세가 이연되죠. 계속. 그럼 연금세로 그쵸, 나중에 연금소득세로 연금소득세로 나가게 그걸로 되죠. 커버돼요? 만약에 아이가 55세 이후에 진짜 나중에 연금 탄다면 연금 탄다면. 근데 어. 문제가 되는 게 그거예요. 근데 내가 중간에 해약하면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그거 내가 지금 믿고 봐. 우리 아이가 55세인데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해약을 하면 어떻게 되지? 2살부터 는 거예요. 두 살부터 넣었는데 13살이 됐는데 네, 이제 가- 급전이 필요해. 집에 돈이 필요해서 꼭 해약해야 돼. 돈을 찾아야 돼. 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가 불입한 돈 있잖아요. 불입한 원금. 네. 자녀가 이제 했겠죠. 네. 네. 불입한 원금은 내가 보통 우리 직장인분들은 아니면 그 사업하시는 분들은 5월달 종합소득세 때 환급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연말정산 하시는 분들 지금 연말정산 시즌이잖아요. 네. 1월달에 하고 이제 2월달에 돌려 받으시는데 그분들은 뭐냐면 세액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중간에 해약을 55세 이상 전에 해약을 하게 되면 페널티가 있는 거예요. 토해내야 되죠. 그렇죠. 네.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내야 돼요. 근데 뭐냐면은 네. 아이들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안 받았잖아요. 그럼 유선 기본적으로 아이 명의의 연금저축 계좌는 세액공제는 없네요. 그 안 받았잖아요, 내가. 없죠. 네. 부모님이 대신 받을 수 없어요. 소득세는 인별과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지. 그렇지 아무리 부부를 하더라도. 네네. 그러니까 그 자녀들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세액공제를 안 받았으니까 페널티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 네. 원금 그냥 인출하면 돼요. 그래요? 원금 그냥 인출하면 돼요. 근데 거기 수익이 났다. 뭐 엄청난 수익이 그쵸. 나 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네. 100만 원이 아이가 이제 해놨어요. 그 명의에. 100만 원의 네. 수익이 났어요. 그리고 1,000만 원을 내가 인출하면 이건 아무 문제 없이 인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100만 원은 발생한 운용 수익이잖아요. 네. 요거는 55세 이전에 당신이 해약을 했으니까 기타 소득세 16.5%를 내. 그럼 중간에 아이가 이제 한 10년, 20년 하다가 네. 연금 타지 않고 했다 할 때 수익이 발생했다면 16.5가 다예요? 그렇죠. 끝. 끝. 그러니까 만약에 해외에 투자하게 되면 원래는 15.4% 배당 소득세를 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타 소득세 내나 이거나 1%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많은 분들이 중간에 해약하면 너무 힘든 거 아니야? 고민할 필요 없는 거죠. 원금은 안전하게 내가 다 인출할 수 있는 거고 운용한 수익은 15.4%를 해외에 투자했다. 네. 그럼 어차피 해외는 일반 계좌로 해도 15.4%를 내야 되는데 연금으로 내게 된 운용 수익은 어떻습니까? 16.5%니까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아이 이름으로 지금 당장 가서 당장- 연금저축 계좌를 만들고 그쵸. 너 돈 생기면 여기다가 넣어. 그쵸. 하고 여기서 한번 주식형 ETF도 해봐. 그쵸. 그 아이가 크면 그런 거고 아이가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이 해주시고 내가 해주고. 애가 한 초등학생 정도 가서 애가 이제 뭐 주식 주문도 같이 할 수 있다. 네. 그러면 너무 좋죠. 그때 같이 주식 주문 넣어서 ETF 같은 거 사들이 살 수 있으니까.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예.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은행 말고 증권사에서 예. 가입해라. 요거 다시 한 번만 더 그렇죠. 가볼게요. 네. 만약에 내가 펀드만 투자하고 싶다. 뭐 이런 경우 아니면 뭐 예금만 하고 싶다. 이러면 은행 가는 게 맞는데 예. 내가 ETF를 매매하고 싶다. 그렇죠? 네. ETF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식처럼 거래가 되니까 네.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금융 기관은 증권사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께서 장기간의 투자를 그 소위 말하는 ETF 상장지수 펀드를 여러분들께서 하시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당연히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게 유리한 거고 또 요즘은 이제 많은 분들이 그 금융 IQ, 투자 IQ를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우리가 공부 머리도 있지만 이제는 돈 버는 머리도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 된 거죠. 네. 특히 이제 돈을 부채와 자산 관리를 할 수 있고 내가 장기 투자했을 때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 어려서부터 배울수록 좋다고 뭐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늘 강조하고 있잖아요. 네. 자기는 아주 어려서부터 투자했기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된 비결은 나는 아주 어려서부터 투자했다. 오랜 기간. 이 얘기를 맨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그런 것처럼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증권사에 계좌 만드는 것이 제 생각에는 뭐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은 안 돼요?
주식은 연금저축 계좌로는 할 수가 없죠. 그건 펀드나 일반 펀드나 ETF. ETF는 이제 상장 펀드니까. 그렇죠. 이제 상장지수 펀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좀 가급적이면 저는 자녀명의 계좌를 만드시고 저는 ETF를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계좌를 이제 연동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계좌에서 HTS를 사면 되죠. 그죠. 그 계좌에서 는 HTS 홈 트레이딩 시스템이나 MTS 요즘은 주로 모바일 시스템 많이 MTS. 쓰시니까 거기서 네. 하시면 되는 거죠. 이제 만들었다. 예. 세뱃돈도 거기 이제 막 예, 넣었어요. 넣어서 이제 만들었네. 뭐 살까요? 그렇죠. 저는 네. 이제 추천드리는 게 처음에는 그러니까 S&P 500 ETF나 나스닥 100 ETF 뭐 그다음에 혹은 두 가지에 지금 나누어서 투자하는 것을 1차적으로 가장 여러분들한테 권합니다. 우리 한국인이니까 예. 코스피 200 ETF 어때요? 저는 이제 왜요? 코스 왜요? 200이 이제 지금 한 2,400%인데 네. 1980년도에 우리가 지수 100으로 시작했잖아요. 네. 그 1980년도에 우리가 지수 100으로 시작해서 지금 이제 2023년도니까 이게 한 2,400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몇 배 났냐면은 23배. 23배죠. 네. 이 기간 동안 미국은 몇 배가 났습니까,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연금저축계는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냐면 만약에 23년 동안 23배인데 미국으로 갔으면 이게 23배, 2배, 3배가 돼 있을 거예요. 50배 됐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이게 43년 투자한 거거든요. 네. 그 S&P 500은 지금까지는 뭐 과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76년도에 이 펀드가 처음 등장된 다음에 한 연평균 8% 정도 나왔어요. 8%면 9년에 한 번씩 내 돈이 2배가 돼요. 네. 대략.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만약에 우리 아이가 신생한데 아동수당 받고 좀 넣고 해가지고 계속 넣어서 이 돈을 43년 한 50년 동안 넣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 예. 향후 40년간 세계 탑 리더 국가로 근데 왜요? 네. 그것도 한국도 네. 좋은데요. 네. 저는 그래도 S&P 500을 추천드리고 이상감 싶습니다. 전무께서는 S&P 500 ETF 예, 시장 이- 전체를 투자하는 예, 겁니다. 1번으로 하고 네. 좀 더 이제 좀 그 아이들이 이제 뭐 요즘 구글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물론 S&P 500에 들어 있지만 이런 소위 말하는 신기술 기업들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좀 같이 대화를 하고 싶다. 그것도 ETF가 되는구나. 예, 그럼 나스닥 100 예. 같은 거 사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거기는 왜냐하면 미국의 첨단 그 소위 IT 분야에서 첨단을 달리는 기업 100개를 만들어지는 인덱스이기 때문에 네.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거기 다 들어 있어요. 뭐 게임 회사, 네. 그렇죠? 뭐 스마트폰, 그 다음에 뭐 인터넷 검색 다 들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두 개를 좀 나눠서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꼬박꼬박 요즘엔 거긴 또 단주도 되고요. 그쵸. 예, 소액으로 살 수가 요즘은 있지 소액으로 않습니까? 할 수가 소수점도 있죠. 다 되니까. 예, 예. 그런 다음에 그 아이한테 그 바스켓을 보여주는 거죠. 그쵸. 야 봐봐, 예, 너가 예. 지금 산 거, 너 지금 넷플릭스 보지? 여기 그치? 있어. 뭐 이런 넷플릭스 건데. 들어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인덱스를 원하는 이유 자체는 단순성이에요. 첫 번째 가장 단순한 거예요. 아버지가 투자하든 아이가 투자하든 되게 단순하게 그냥 누구나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거 네. 표준화된 상품이고 그 다음에 그 S&P 500 지수를 만들어내고 있는 스탠다드 앤 푸어스. 이게 이제 회사 정식 명칭은 S&P 글로벌이라는 회사거든요. 네. 그 세계 3대 신용평가 회사죠. 이 회사도 상장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주식을 아이한테 좀 사줬거든요. 근데 뭐 지금 마이너스긴 한데 네네. 왜냐면은 이런 회사에서 매년 500개 기업을 그대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매년이 아니라 일정 주기마다 산업 구조가 변하면은 리밸런싱을 해줘요. 새로운 기업을 바꿔 껴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포트폴리오 고민할 필요도 없고 네. 단순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단순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첫 투자할 때 접근하기가 너무 쉬운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장기 복리 수익률이 가능해요. 왜냐하면은 이 S&P 500 인덱스에도 배당금이 있어요. 그렇겠죠. 왜냐면 그쵸. 전체 배당을 주니까 거기 속한 기업들이. 예, 제가 저는 S&P 500 ETF를 가지고 있는데 네. 제가 작년 말 기준으로 제가 보니까 한 1.5에서 1.6% 정도 배당이 나와요. 네. 배당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우리나라에 현재 살 수 있는 S&P 500 ETF 중에 이거를 내가 배당금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ETF도 있고 ETF 중에 TR이라고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예. 토탈 리턴입니다. 예. 이건 뭐냐면은 여기서 발생하는 배당금 혹은 분배금이 나오는 거를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네. 이거를 또 S&P 500을 또 사주는 거예요. 자동으로. 이게 그 전문 용어로 좌수로 주는 거죠. 그쵸? 좌수를 예, 내는 그러면 거죠. 수량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토탈 리턴 예. TR. 예, 그래서 네. 저는 사실은 만약에 뭐
배당을 받아서 같이 또 추가로 사도 되지만 네. 사실 그냥 나는 복리 효과를 그냥 극대화하고 싶다 단순하게 이러신 분들은 S&P 500 TR 같은 걸 사주시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배당금이 재투자되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리 효과가 발생하는 장기적으로.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 인덱스 펀드의 가장 큰 장점이죠. 네. 가장 우리가 가입할 수 있는 금융 상품 중에 비용이 가장 쌉니다. 네. 맞아요. 가장 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S&P 500 만 원대가 널려 있잖아요. 그렇죠. S&P 네. 500 ETF, S&P 500 인덱스 펀드를 처음으로 만든 존 보글이 그런 유명한 얘기를 네. 하죠. 이 사람이 이제 분석을 딱 해봤더니 장기적으로 펀드 네. 수익률을 우리가 측정을 할 때 가장 사람들이 관거하는 게 비용 효과다. 네. 그러니까 비용이 의외로 많은 비용을 차지한다. 수익률에서. 그렇기 때문에 갉아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네. 단순하기 때문에 단순하고 그 배당제 투자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수수료 비용을 싸고? 네. 그렇게 처음엔 이거로 시작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올설 세뱃돈 타고요. 우리 막 이제 아이 태어나고 어린애들 양육수당 막 예? 양수당이 아니, 아니라 부모급여. 부모급여. 정확히 표현해 부모급여. 자녀 명의로 연금저축 계좌를 우리 한번 고려해 보시도록 하시죠. 새해 예.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미래에셋 투자연금센터 이상권 전무였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